시달리고 있던 외장 소서 행장은 임진강에 주둔하고 있는 명군에게 강화교섭을 재개할 것을 다시 제의했고, 이를 받은 명군은 평양에 물러나 있는 이여송에게 소서의 뜻을 전하기에 이르렀다. 어서 오시오. 장군, 기뻐해 주시옵소서. 외진에서 강화교섭을 재개하자는 소식이 왔사옵니다. 강화교섭을? 그렇사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쟁은 강화로서 매듭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강화라? 장군, 우리 명나라가 왜곡과 왼수진 것이 무엇이오이까? 또 많은 병사들을 희생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오이까? 기껏해야 조선의 땅덩이를 다시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오이까? 그건 그렇지. 요는 싸우지 않고 외적을 물러나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한양의 북쪽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군, 모든 것을 제게 맡겨주시면 장군께서는 항상 폐하께 대공을 세울 수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알겠어. 지금의 조선 조정은 행주산성에서의 대승으로 몹시 들떠 있어옵니다. 만일 조선 조정에서 한양이라도 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가 왜곡을 배신하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내 조선군의 진격이나 선공을 막아 나올 테니 그대는 안심하시고 교섭에 임하도록 하시오. 이로써 우리 명군은 싸우지 않고 승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조선 병사들의 진격도 공략도 못하게 되었다니! 명나라와 왜군 사이에 또다시 강화 교섭이 있을 김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강화 협상을 다시 하는가? 그래서 얻을 게 뭐에 있다고? 우리 조선은 지난 200년 동안 명나라를 섬기고 따르기를 참으로 눈물 겨운 정성이었사온데, 이제 명나라가 속방을 구한다는 구실로 이 땅에 나와서 퇴각과 강화를 일삼는다면은 이는 조선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도 남음인 줄로 아옵니다. 그것을 내색할 수 없음이 우리의 처지가 아니오. 동파에 나가 계시는 풍원부원군으로 하여금 종병이 여성을 찾아가서 명군의 진위를 알아보신 연후에 뒷일을 의논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장군, 제가 오늘 풍원부원군 대감을 여기까지 메시고 온 것은, 우리 조선군의 발목을 묶은 것은 장군께서 외장과 강화교섭을 시도하고 있음이 아닌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함이올시다. 저들은 허기에 지치고 추위에 시달리고 있어요. 난 저들에게 완전 철병을 요구할 작정으로 있어요. 딱하시오이다, 장군. 왜적이 전의를 상실했다면 쳐서 괴멸하는 것이 분명한데 강화협상이라니요. 강화교섭이란 세가 불리한 쪽에서 거론이 되는 것이 천하의 이치인데, 지금은 우리 조선의 병사만으로도 한양을 칠 수가 있소이다. 나는 이미 내 휘하에 강화교섭을 지시한 바가 있어요. 군령은 태산과 같은 것인데 쉽사리 뒤집을 수가 있겠소이까? 그러니 너무 심려들 마시고 돌아들가 계세요. 이 총병이 경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일은 어찌해야 하는가? 전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전하께서 이총병에게 친서를 보내시어 강화 협상의 부당함을 타이르심이 어떠하올지 신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사옵니다. 친서를? 아바마마, 친서를 보내시지요. 조정의 뜻을 분명히 해두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대작, 이 총병에게 보낼 문안을 초해 주시오.
예. 선조는 명나라의 종병 이 여성에게 싸우는데도 때가 있으며 강화를 하는데도 때가 있으니 지금은 오직 싸워서 적을 괴멸할 때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고, 한편 이 여성은 이미 정해진 일이므로 자신의 뜻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향을 분명히 하면서 강화교섭에 응하고야 만다. 동시에 조선 병사들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니 이래저래 조선 조정만을 애타게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장군, 명나라 총병의 명을 따를 것이 아니라 조선군은 조선군 나름대로 행동을 보여야 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지금 나가 싸운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제 나라의 땅덩이를 찾는 일을 놓고 어찌하여 허구한 날 명나라 원군의 명을 따라야 하오이까? 더구나 명나라의 원군은 태각을 일삼을 뿐 싸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만이라도 나가 싸워야 합니다. 마침내 유격장군 심유경은 강화교섭을 위해 임진강을 건너서 한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렬이 행주산성의 앞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무슨 일이요? 어서 행주산성으로 들어가서 조선의 정성과 장수들에게 이르시오. 황제 폐하의 정기가 지나가니 어서 나와서 예를 표하라고 말씀이오. 아, 예. 이랴, 예. 대감, 한양으로 가는 유격장군 심유경이 성문 앞에 당도 있사온데 황상폐와 기패 배례를 하라 한다옵니다. 대감께서는 여기 안이 계시는 것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기패에 배례를 하는 것이 어떨지요? 당치 않은 소리. 기패에 배례할 수는 없으며. 당연하지요. 이런 방국에 기패에까지 배례하게 되었소이까? 당연하지. 황명에 대한 배례라 해서 문책을 받을 수도 있음이옵니다. 그대들 앞에 명나라 황상폐의 기패가 있어. 모두들 허리를 굽혀서 배례를 하시오. 속방에 신하된 자들이 어찌 이리도 무례할 수가 있는가? 고리한 것들, 내가 먼저 군법을 시행해 보이리라. 하시오. 절을 하시오. 못하오이다. 할 수 없어요. 어째서 못해? 분명한 까닭이 있소이다. 황상께서는 강화교섭을 하라지 않으셨는데도 유격장군은 그 황상의 기패를 앞세우고 외장을 만나러 가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른데 우리가 어찌 뜻이 다른 황상의 기패에 예를 올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이 자들을 이끌고 이 정병에게 가시오. 가서 황상폐의 기패에 예를 하자는 대절을 문책 받으시오. 예. 속박의 제철사의 처지로 황상의 기패에 배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소이다. 그러고도 그대의 몸과 조선 조정이 무사하리라고 보았던가? 섬나라의 오랑캐를 괴멸하라는 직지를 내리셨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장군의 군사는 싸움을 피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조선 병사들의 진격과 선공을 금한다면은 이는 우리에게 칼을 거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오. 내 말이 끝났으니 장군의 명을 기다릴 뿐이오이다. 이날에 있었던 서해 유성룡의 태도는 자신의 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여송을 경고하고 있음이었다. 대답이 궁해진 이여송은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구려. 노골하시면 당치 않으시옵니다. 명나라와 왜가 강화교습을 벌인다는 구실로 우리 조선 병사들의 손발까지 묶어 놓았는데 그 다음 일은 어찌해야 하겠소? 우리 조선이 승기를 잡았다고는 하오나 그것은 많은 장의장과 의병들의 기계일 뿐 아직은 외적에게 유린된 국토를 찾을 만한 힘은 없는 줄로 사료되옵니다. 명나라와 외적이 강화교습을 벌린다고 해도 그것은 한두 해가 걸려서 결말이 나지 않을 것이요. 그 오랜 동안을 우리 조선 병사가 싸우지 못한다면 잃은 국토는 언제 다시 수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요. 신은 아픈 가슴을 누를 길이 없사오나 앞으로 얼마 동안은 명나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으로 하옵니다. 경은 명과 외의 강화교습을 세세히 살피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오. 명심하게 싸웁니다, 전하.